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의 목적은 이광재 선거운동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구호를 한번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구호는 이광재 이렇게 통일 한번 합시다. 괜찮죠? 이광재. 제가 한번 분당은 이렇게 선창할 테니까 이광재 짧고 강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해봅시다. 자, 분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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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분당이 막 접전이라고 격전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번에 사전투표율, 분당 투표율도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광재 후보님이 22대 국회에 오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 한 10일 정도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 만나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제가 왜 이광재 후보가 22대에 들어올 거라고 확신하는지에 대해서도 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제가 왜 자꾸 와서 이광재 돕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궁금하시군요. 제가 이광재 의원님을 제 2020년 지금 초선이잖아요. 당선되고 나서 찾아가서 엄청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정치하면서 진짜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커서, 여기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초선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들이 참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저기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 말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광재 우리 대통령께서 초선 의원일 때 보좌관으로 23살 보좌관 임명을 해서 항상 밤늦게까지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역사의 정방이 뭐냐, 밤샘 토론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 얘기 들으시려면 이번에 22대 국회 반드시 보내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못 들은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가서 막 졸랐어요. 무슨 말씀 나누셨냐, 그때 우리 대통령 표정이 어떠셨냐, 역정을 내신 적은 없느냐, 혼난 적은 없냐. 근데 너무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제 개인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 분당 주민들께 이광재가 어떤 사람이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이광재 의원님이 어떤 하나하나의 에피소드 겉핥기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그 본질, 그 고민의 깊이, 요체,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23세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모신 그 경험, 그리고 30대에 국정상황실장으로서 대한민국을 정말 진짜 국정 운영을 해본 경험, 이런 것들이 이광재의 몸속에 세포 하나하나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 우리가 계속 활용해서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강원도지사 하시면서 이 강원도에 아픔들이 있잖아요. 탄광 폐쇄 문제라든가 수해 문제라든가 이런 거 복구해야 될 때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추산하고, 또 정부의 요구에서 받아내고, 이런 정치의 본질, 정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아픔, 여기를 어루만지는 일을 누구보다 더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정치가 너무 척박해져가지고 자꾸 남 헐뜯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분당도 살짝 그렇게 하는 후보가 있던데요. 정치를 우리가 오래 하면 할수록 정치의 본질, 애초의 목적, 그것에 얼마나 우리가 부합한 활동을 해야 하는가, 이거 가지고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광재만큼 훌륭하게 일해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광재는 반드시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그리고 오늘은 사실 여기 두 번째 오는 거니까 제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제가 지난 10일 동안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 목소리 들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대전 충청도에서 시작을 해서요, 강원도 춘천, 대구 경북, 영남, 경남, 부산 또 다시 올라와서 인천 고양시 다 돌고 지금 분당으로 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예년하고 참 다른 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인 지역이다, 진보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정치적인 지향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모든 사람들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다만 그걸 얼마나 표현할까, 그것에 있어서 각자 차이가 좀 있을지언정 마음은 분명히 하나로 모였다는 것을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이번에 많은 국민들께서요, 이번 선거는 하나만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의 대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정치에서 중요한 거 많다, 무엇 하나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좀 이번엔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이 방향은 아니다. 심지어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셨던 분들조차도, 더 나아가서 1년 반 전에 지방선거 때 대통령 일 한번 해봐라 몰표를 주셨던 분들조차도 내가 지난 2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거 내가 애초에 하라고 했던 그 방향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주변에서 확인하고 계시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보수냐 진보냐, 민주당이 좀 더 잘했냐 국민의힘이 더 잘했냐, 그거 아니다.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여기서 이거 끊고 가야 되겠다 라고 모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2.8%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우리 재외국민 투표율, 우리 역사상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사연들 보셨어요? 4시간 운전하고 와서 1분 투표하고 간다. 내가 독일 살면서 30년 만에 처음 투표한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사연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국민들께서, 지금 국내에 계신 국민들께서 이번에 사전투표율 역사상 최고치를 또 우리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도 이제 사전투표로서 이미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시민들께 들었던 질문, 제가 했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 들었던 질문 3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금 우리나라 위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외교도 위기고, 자,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만난 모든 국민들께서 없다, 없다라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손살을 치면서 없다, 묻지 마라, 다 아는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물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 부자 감세,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부자 감세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고장난 칼잡이도 아니고 부자 감세만 하는 정부가 있느냐? 역대 어떤 보수 정부가 그렇게 했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뭐 이자, 월세, 식비, 공공요금 다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렇죠? 이자 때문에 사람들 깔려 죽기 직전입니다. 줄도산, 줄파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역대의 보수 정부들도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하게나마 했어요. 왜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 기반을 보호를 해내야 나중에 경기가 돌아왔을 때 돈이 돌기 시작할 때 그 혜택을 다 같이 누릴 거 아닙니까? 내수 시장이 살아 있어야 돈이 돌 때, 경기가 돌 때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이 됐을 때 나무를 뿌리를 보호를 해줘야 이것이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수혜를 다 같이 나누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것이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모든 정부가 다 했는데 윤석열 정부 여당은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갑니다. 끝까지 부자 감세 하나하나만 계속 외치다가 나중에 나라 곳간이 비니까 중산층 서민 경제적 지원할 예산들 비는 곳간 이제 채워야 된다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 5조 원 깎았고 R&D 투자 예산 5조 원 깎았고 이거 다 일자리 예산입니다. 지역화폐 예산 다 깎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그 깎은 결과 나라 곳간이 다시 차기는 했습니까? 나라 곳간이 더 비었습니다. 더 비었어요. 세수 펑크 이야기 들으셨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중산층 서민 지원 다 끊어버리고 나라가 손을 놔버리니까 소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생을 포기해야 될까요? 빚에 연명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가계부채 1100조, 카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거치겠습니까, 여러분? 세수가 안 거칩니다. 56조 원 세수 펑크는 세수가 거치지 않아서 생긴 대한민국 8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예산 사고였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부자 감세 계속 외치면서 나라 국간 비어서 중산층 서민 죽이고서라도 채우겠다. 중산층 서민 사람만 죽이고 곳간도 더 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 계획은 77조 원 깎는다고 지금 몇 주 전에 세웠어요. 이 총선 치르고 있는 와중에도 뒤에선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더 줄일 거예요. 지원 예산 더 줄일 겁니다. 그러면 경제 더 쪼그라듭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보수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고 어리석은 지금 대통령 정부 여당이 스스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스스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 그것도 얘기하지 마라. 이미 없는 거 다 한데 왜 묻고 떠묻냐. 손살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 여당이 비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이고 정치인이고 의사고 전부 다 입 틀어먹어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바이든 날리면 자막 달았다고 제재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최근에는 김건희 특검법, 여러분 이거 법 이름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특검법 존칭 안 붙였다고 제재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일까요? 지난 민주화된 35년 동안 진보 보수 정권 교체 여러 번 있었지만 어떤 정부도 이 정도로 극단적이고 어리석고 남의 비판에 대해서 귀를 다 틀어막고 이런 모습 보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일도 못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잘 알긴 어렵지만요. 본인들이 원하는 일도 못해요. 여러분 최근에 물가를 잡겠다 정부에서 물가 안정기금 투입한다 혹시 들은 기억 있으세요? 예,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돈이 어디서 나나요? 돈이 어디서 납니까? 물가 안정기금 그것도 계속 들이붓다가 구멍이 나면 세금으로 채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금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77조 원을 깎을 마당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다 말만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없어질 겁니다. 오락가락 날린 정책,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수많은 정책들, 만호세 입학이니, 주 69시간제니, 김포 서울 편입이니, 말만 많다가 사라진 다 그것들, 똑같은 전철을 거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당에도 제가 듣기로는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고통받은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평생 못 만져본 수억 원대 이 전세 자금 날려서 지금 투잡 쓰리잡 하면서 이자 갚느라고 급급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옆에서 보면 슬픕니다. 그런데요, 이 전세 사기 정부가 내온 1호 대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요, 매입하겠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정부가 이 대책 내놓고 실제 6개월 동안 얼마나 매입했을까요? 전국에서 몇 채 매입했을까요? 0채 매입했습니다. 정부 대책 1호였습니다. 전세 사기로 사람들이 자살하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0채 매입했습니다. 9개월까지 늘려도 한 채 매입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원을 깎아놓고 광복일에 최대로 예산 다 없애놓고 말을 뱉었는데 그 말이 책임이 져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두면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능력도 없고 어리석고 개선될 여지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작은 거 따지면서 또다시 정부 여당에 표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치가 때로는 양극화됐고 때로는 마치 스포츠처럼 편을 나눠서 싸우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만큼은 다르게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그럴까요? 진보만 죽고 보수는 살고 그렇습니까? 청년들만 죽고 중장년 기득권은 살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에 저녁에 돌아가시면 위층 아래층 이웃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내 다음 선거, 지난 선거 이거 다 차치하고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국정기조 틀어라. 여기 하나에 내가 집중하겠다. 다른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일단 대의는 이거다. 민심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80년 역사 이혼이 영광의 역사. 여기서 꺾일 수는 없다.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윤석열 정부 여당은 제가 우리 감히 분당 주민께 말씀드립니다. 보수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증오 정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지난 2년, 지난 4년에 망가진 대한민국 증오 정치, 검사 정치, 양극화된 이 반사익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끊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서실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실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국회의원 선거는 저 투표장 가서 자, 이번 국회의원 누구다, 1번 누구, 2번 누구 도장 하나 치고 한 표 거기 더해주고 그렇게 오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의미의 전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딱 한 번 우리 주권자들이 진짜 대한민국 주인이 돼서 이 나라 방향 이대로 가라. 우리의 뜻은 이거다. 온 세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총이다. 더 이상 토달지 마라. 쓸데없이 시민들 입 틀어막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증오의 언어, 혐오의 언어 내뱉던 정치인들 너희들이 입 다물어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도장 찍었다. 계약서 이걸로 끝이다.
말씀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역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기록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틀 뒤, 지금부터 한 30시간 정도 뒤에 본투표율에서도 사상 최고의 총선 본투표율로 마무리 하시려고 작심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요,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4년 국회의원 했는데, 그리고 분에 넘치는 사랑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막지도 못했고, 이런 윤석열 정부 탄생시켜서 2년 동안 여러분 고통받게 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저희들이, 위정자들이 이렇게 정치를 어지럽혀 놓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신 것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경제가 어려워서 허리뜻이 올라매야 되면 그렇게 가자 말씀하셨고, 이제 민주화해야 된다, 그때가 되면 민주화의 힘 확 실어주셨고, IMF 리더십 세우자, 금 모으자, 거기에 동참해 주셨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의사결정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항상 그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목숨을 걸고 맞겠다고 나서던 정치인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꺾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몸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3년의 이 정치적 암흑기가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아도 짧습니다. 이번에 한번 우리가 판 갈고 방향 틀려 잡으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역사와 같은 찰나, 먼지와 같은 찰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 딱 하나입니다. 남은 일 딱 한 가지. 내일 모레 본투표장 몰려가시고 여기 있는 아주 이 좋은 정치인 이광재 도구로 삼으셔서 이 나라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 뜻이다 확고하게 한번 밝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저 믿어도 되겠죠? 믿어도 되겠죠? 되겠죠? 이광재를 통해서 해주실 거죠? 이제 진짜 끝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아유, 저도 이제 하루 이틀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뺏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와 닿으실까요? 전달이 좀 됐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지난 이 2년, 지난 이 4년의 지긋지긋했던 정치, 증오정치 암흑기 이제는 끝을 내고 더욱더 단단해진 대한민국 공동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분당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광재 후보 모두 다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